오늘은 웨인 다이어의 마음의 연금술에서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다 라는 내용입니다. 어느 날 달리기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모두 하나인데 왜 그렇게 남들과 구별하려 드는 걸까? 30m쯤 앞에 누군가가 달리고 있었고 나는 그 사람을 보며 생각했다. 어떻게 내가 저 사람과 하나일 수 있을까? 나는 저 사람의 이름도 모르는데 나는 저 사람에 관해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 그런데 갑자기 정말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다. 그 사람과 나는 떨어져 있긴 했지만 분명 이어져 있었다. 사람은 모두 아주 제한적인 시각으로 매사를 보는 경향이 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에고는 나와 남을 구별하는 걸 좋아한다. 다음번에 주유소에 가서 앞에 누군가가 길을 막고 있거나 당신이 차를 대야 할 자리에 먼저 차를 대는 사람을 보면 이 방법을 시도해보자. 짜증을 내는 대신 그들이 정확히 있어야 할 곳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화내지 말고 받아들여라. 항상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걸 기억하자. 그와 나를 구별하지 말고 그와 내가 이어져 있는 부분을 보라. 그를 나의 일부처럼 대하라. 사실이 그렇기 때문이다. 세상 모든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와 이어져 있다. 그러니 타인을 적대적인 태도로 대하는 건 그만두자. 우리 몸속 대장 안에 사는 미생물에게 너희를 이곳에서 쫓아내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거야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건 자신을 죽이는 일이다. 우리는 대장 내 미생물이 필요하다. 차원은 다르나 이런 사고방식은 모든 인류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모든 사람을 나의 일부로 내가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여기기 시작하라.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에게 강한 유대감을 느낄 것이다. 내 앞에서 달리던 사람에게 내가 느꼈던 감정처럼 말이다. 몹시 애착했던 몸을 떠나 다른 차원으로 들어갈 때 이 모든 걸 이해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모든 인류는 하나라는 걸 분명히 알게 된다. 예를 들어 인류가 직소 퍼즐이라고 상상해보자. 그런데 퍼즐 한 조각이 사라졌다. 당연히 퍼즐 조각이 빠진 자리에 눈이 가고 잃어버린 퍼즐 조각 없이는 전체 퍼즐을 완성할 수 없음을 알게 된다. 우리는 인류라 불리는 퍼즐의 한 조각이다. 누군가 퍼즐에서 빠지거나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전체 퍼즐을 완성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확히 보여주는 비유다. 우리는 인류를 완성하는 조각이다. 형이상학에서 수세기 동안 말해온 내용을 오늘날 과학이 증명하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아혼자 크기 수준의 생명을 공부해보면 모든 입자가 신비한 방식으로 서로 이어져 있음을 알게 된다. 아혼자 입자는 모두 외부의 어떤 신비한 힘에 통제받으며 모두 목적이 있다. 그 무엇도 무작위로 이루어지는 건 없다. 우주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 나는 이런 개념이 아주 흥미롭다. 모든 아혼자 입자의 목적이 있고 우리가 그런 아혼자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면 이 개념을 우리에게 적용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일까? 어느 날 오후 5시쯤 뉴욕 지하철에서 올라오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을 본 적이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개미떼와 같았다. 다들 막 지하철에서 내려 어디론가 가고 있었다. 돌이켜보면 그들은 모두 아혼자 입자처럼 목적이 있었다. 이 모습을 우연이라거나 무작위적인 행동이라고 보는 건 우리의 시야가 좁기 때문이다. 우리는 매사를 몸을 통해 제한적인 관점으로 본다. 그러나 만사에 목적이 있다는 걸 알면 더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정확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으며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안에 있다. 그렇게 자신을 받아들여졌다는 걸 아는 순간 축복의 물결이 밀려오는 걸 느낄 수 있다. 요즘 나는 예전이었다면 짜증났을 일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어느 날 차가 주차된 곳으로 갔더니 주차 단속 요원이 정해진 주차 시간에서 30초를 넘겼다고 주차 위반 딱지를 끊고 있었다. 10년 전이었다면 아마 화를 냈을 것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다? 하지만 그동안 나는 다른 사람이 행동하는 방식에 대처하는 일종의 내면의 방패를 키워왔다. 그들의 행동은 그들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다. 더 이상 나는 다른 사람 행동이 나를 좌우하게 두지 않는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상대는 웨인 다이어의 몸을 빌린 내 역할이지 내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주차 단속 요원에게 가서 말을 걸었다. 일반적이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아이가 있으세요? 같은 질문을 건네는 것이다. 하지만 주차 단속 요원은 내 차에 부과할 딱지를 반 정도 쓰고 있었고 아무래도 딱지를 끊기로 마음먹은 듯 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딱지를 꼭 끊으셔야 한다면 그렇게 하셔도 좋아요.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당신은 정말 유쾌하고 좋은 분이세요. 거기까지 말하자 주차 단속 요원은 쓰고 있던 딱지를 찢어버렸다. 사실 나는 그가 딱지를 부과했든 그렇지 않든 괜찮았다. 나는 어떤 결과에도 집착하지 않고 사랑을 주기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종종 나는 식당 종업원이나 항공 승무원, 택시기사 등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그러면서 서비스업을 정말 훌륭하게 수행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람들은 내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수행하는 역할에게 말하는 거야. 저들은 종업원이라는 역할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 사람일 뿐이고 그건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야. 조화를 이루는 길은 생각하는 방식에 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를 미워한다 해도 우리 안에 사랑밖에 없다면 우리가 주어야 하는 건 사랑이 전부다. 게다가 사랑을 건네면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마음도 누그러든다. 사랑을 주는 사람을 미워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다. 싸우고 싶지 않은 사람을 상대로 싸우는 건 어렵다. 논쟁하기를 거부하는 사람, 그냥 논쟁에 흥미가 없는 사람, 논쟁에 끼지 않으려는 사람을 상대로 논쟁을 벌여본 적 있는가? 아이들과 함께 있으려면 바로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이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코너로 몰고 가서 자신의 비논리에 끌어들이려 하기 때문이다. 일단 그 비논리를 받아들이면 완전히 끌려 들어간다. 손님 접대의 베테랑인 식당 종업원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손님이 괴롭히거나 미워하거나 쓰라린 기억을 줄 때 사랑으로 답한다. 내면에 가진 게 사랑뿐이라 사랑을 내보낼 수밖에 없다. 매니저 같은 상사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들은 다음과 같이 이해하는 경지에 이르렀다. 바보 같고 기분 나쁘게 행동하는 이 사람을 대하기는 정말 어려워. 하지만 나와는 아무 상관도 없어. 어떤 식으로 봐도 그들의 행동은 내 것이 아니야. 나는 사랑으로 답할 거야. 완전히 깨어나 높은 인식에 이르면 타인이 나를 대하는 방식에 따라 소모되는 것들이 점점 줄어든다. 누군가 나를 나쁘게 대하거나 힘들게 해도 괴로워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다. 그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였어. 그녀는 좋은 사람이 아니야. 이런 식의 말은 하지 않는다. 그냥 그 자리를 떠난다. 마음속에서만 떠나는 것이라 해도 말이다. 진짜 핵심은
모든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최악의 상황을 겪어도 조화를 이루려면 나쁜 상황도 순식간에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 특히 상대방이 나를 대하는 방식에 기분 상해하거나 화내지 않고 큰 그림에 집중하면 긍정적인 상황으로 바꿀 수 있다. 저 사람이 이런 식으로 대하는 나는 진짜 내가 아니야. 진짜 나, 내 존재의 본질은 저 사람이 바라보고 말하는 이 몸이 아니야. 진짜 나는 내가 생각하기로 선택한 방식이야. 그건 저 사람이 결코 가질 수 없지. 또한 이제는 갈등 상황을 피하기 시작한다. 지금까지는 덤비는 사람에게 맞설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배웠을지 모른다. 그러나 의식이 깨어나 더 많이 알면 알수록 갈등이란 조화를 해치는 짓임을 깨닫는다. 맞서거나 대립하는 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만든다는 걸 알게 된다. 내가 옳다는 주장을 더는 할 필요가 없다. 사람에겐 각자 주어진 인생의 길이 있음을 알고 각자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두면 갈등 상황을 쉽게 피할 수 있다. 차가 막히거나 텔레비전 리모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짜증내는 사람이 있어도 이젠 괜찮다. 나는 아이들과 있을 때 항상 이렇게 한다. 아이들은 누구를 불렀는지, 설거지를 해야 하는지 등 여러 가지 일에 감정적으로 집착한다. 나는 이젠 그런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는다. 아이들은 자신이 책임져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나는 너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이런 토론에는 그냥 휘말리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난다. 처음에는 마치 연기하는 것 같다. 해낼 때까지 해낸 척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곧 제2의 천성처럼 자연스러워진다. 당신의 인생에 더 이상 불화는 없다. 불화를 눈치채지도 못한다. 겁쟁이가 되거나 괴롭힘을 당할 일도 없으며 피해자가 되지도 않는다. 사람을 끌어내리려는 일에는 그냥 들어가기를 거부하면 된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그런 일에 끼어들 필요가 없다는 걸 당신도 알고 있다. 그런 일에 끼어든다고 해서 내가 옳고 남이 틀렸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상대방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면 갈등 상황에 휘말리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부조화를 피하려는 사람이 많다면 전쟁과 갈등도 사라질 것이다. 여기까지 웨인 다이어의 마음의 연금술이었습니다. 당신에게 타인이란 어떤 존재인가요? 타인은 지옥이다 라는 말처럼 나를 짜증나게 하고 나의 존재를 위협하는 멀리하고 싶은 대상인가요? 아니면 사랑과 감사를 느끼게 되는 정겹고 친밀한 존재인가요? 물론 당신은 그야 사람에 따라 다 다르지요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당신 삶에 나타난 모든 타인은 전부 하나입니다. 만일 당신이 99명의 모든 타인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친절을 베풀었다 하더라도 나머지 단 한 명에게 분노와 증오의 마음을 품는다면 그 순간 당신은 자신을 포함한 당신 삶의 모든 타인에게 분노하고 증오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 삶에 나타난 모든 타인과 당신은 결코 별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 몸과 저 사람의 몸은 엄연히 분리가 되어 있고 외모나 성격, 능력, 생활 환경 이 모든 것들이 다 다른데 무슨 소리냐고 반발하겠지만 그건 형상의 차원에서 우리가 인식하는 세상이고 본질의 차원에서는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당연히 경계짓고 구분하기 좋아하는 물질 세계의 사고방식에 익숙해진 우리의 인식으로는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는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은 내가 타인에 대하여 갖는 마음 태도가 곧 나와 나의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지금 당신이 누군가를 심하게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다면 그 순간 당신은 그대로 지옥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그 무엇인가에 대해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내게 된다면 당신의 세상은 이미 천국인 것입니다. 당신의 외부 상황과 타인이 어떤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당신이 어떤 존재 상태에 있느냐, 그것일 뿐입니다. 당신의 삶을 지옥으로 만드느냐, 천국으로 만드느냐는 그 어떤 타인이나 상황이 아니라 오직 당신에게 달린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